남해군 신청사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원도심의 활력이 기대됩니다. 행정동 의회동 광장을 갖춘 청사는 2027년 준공됩니다. 진주시가 실크산업혁신센터의 사무실을 한국실크연구원에 수년간 무상 임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감사에서 문제가 됐는데 시의회는 동의안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산업과 문화 교류를 앞세워 중앙아시아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현지 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도 내놨습니다. 경상국립대가 우주항공 방산전략 아카데미를 열고 글로벌 리더 양성에 나섰습니다. 세계적 기업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에서 붙잡힌 진주 전세 사기 피의자 소식을 비롯해 한 주간 화제가 됐던 뉴스들을 모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남해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수차례의 자문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존 청사 부지에 지어지는 만큼 군은 원도심 중심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행정 업무 공간뿐 아니라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의 탈바꿈에 주민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김동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60년 지어진 남해군청.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군이 그동안 수시 구조보강 작업을 이어왔지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취약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청사를 대체할 신청사 건립 공사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26일 열렸습니다. 대지 면적 약 18,0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질 신청사엔 행정동과 의회동, 주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 기존 50대에 그쳤던 주차 면수를 230대 이상으로 확보해 원도심 주차시설 부족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설 접근성 향상은 물론 읍지역 활성화 효과 역시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들어가면 또 쾌적할 거잖아요. 시설도 좋고, 그러면 뭐 민원 부를 때 더 기분도 좋고, 친절하면 더 좋고. 그렇죠. 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요, 그쪽으로? 새로운 청사가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나 뭐 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남해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은 새로운 청사를 단순한 행정 업무 공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일상 속 머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방침, 공원과 광장을 조성, 지역 사회와 행정 사이의 벽을 허무는 열린 공간으로의 기능적 확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누구나 와서 휴식도 하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또 문화 공연 행사도 할 수 있는 국민의 복합 신문화 관광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해군은 공사 과정, 주민 불편 최소화를 방점에 두고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청사는 당장 다음 주 터파기 작업 착공에 이어 10월 타워 크레인 설치 완료 후 골조 공사를 거쳐 오는 2027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전선 지중화, 주변 인프라 정비까지 동시에 진행돼 지역 경관 개선 효과도 기대됩니다. 남해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신청사 건립, 행정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와 문화를 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의 실크산업 육성을 목표로 2017년 건립된 실크산업혁신센터. 약 10년간 한국실크연구원이 위탁을 통해 이곳을 무상 임대해 왔는데요. 도감사에서 무상 임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 평가받는 진주시. 과거부터 실크 산업이 발달해 왔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관련 산업은 침체돼 왔습니다. 진주시는 실크 산업의 제도약을 꿈꾸며 2017년 문산 지역의 실크 산업 혁신센터를 설립했고 한국실크연구원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한데 최근 이를 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진주시 감사에서 의회 동의 없이 센터를 연구원에 무상임대한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9월 열린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무상임대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의회는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뒤늦게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입니다. 의회는 실크연구원의 중요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도가 제시한 약 3억 원 중 일부를 환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달라고 진주시에 당부했습니다. 10년 동안 무상으로 쓴 거를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반성 없이 그다음 재발 방지 약속 없이 이걸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실크연구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고 애초 도감사에서 나온 지적 수위도 통보였던 터라 임대료 환수 여부는 진주시가 결정할 수 있다면서입니다. 특히 시는 지방자치법과 진주시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만 하더라도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봤는데 도는 이와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무상임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법리 검토를 통해 진주시의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과 별개로 두 기관은 지역 실크 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한국실크연구원의 실크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해마다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경남 대표단.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찾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중앙아시아 방문 주요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유럽과 미주 등 주요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세일즈 활동을 이어왔던 경남 대표단. 이번엔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했습니다. 중앙아시아 도시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도시 개발에 경남 기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아시아 첫 방문지로 몽골을 찾은 경남 대표단은 몽골 수도 울라바토르시에서 경제포럼 공동 개최를 약속하는 한편 몽골 도시정책 현안을 두고 경남도의 기여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또 승강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의 협조가 필요한 것 같고 몽골 현지에서 수출 마케팅도 진행됐는데 경남 소비재 수출 상담회를 통해 경남 지역 8개 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700만 달러 규모 수출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현지 기업과 거창 승강기 밸리 기업 협의회가 승강기 부품과 완제품 수출,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스마트 승강기 수출입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표단은 카자흐스탄의 경제문화 산업의 중심지인 알마티시도 찾아 교류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승강기 산업 기술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국제개발 협력 사업 선정으로 알마티시엔 승강기 연구개발 파크가 지어질 예정인데 이번 협약으로 경남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승강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조업 분야에서도 알마티시 정부와 함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제조업, 많은 기술 협력이나 그 제조업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경남도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중앙아시아 지방정부와의 첫 우호 협정을 맺고 산업과 교육 등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협력 사업을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는 양해각서를 통해 광역형 비자 도입을 통한 해외 인력 수국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해외 시장 공략을 추진한 경남 대표단. 이번 행보가 지역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 10월 축제가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간 진주성과 남강변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오는 4일 진주 남강 유등축제를 시작으로 10일 개천예술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각각 개막하는 겁니다. 특히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서는 드론쇼와 불꽃놀이를 볼 수 있으며 움직이는 육상, 수상 등이 설치돼 새로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진주시는 축제 현장에 통합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안전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환경부 주관의 하수도 분야 국비 보조 신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천시는 이번 선정으로 하수도 분야 환경 인프라 확충에 국비 144억 원과 도비 48억 원 등 총 24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축동면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와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등 신규 3개 사업에 대해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국립대 경남우주항공 방산과학기술원에서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를 이끌 리더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진주와 사천을 비롯해 우주항공 방산이 직접된 경남이 다시 한번 국가전략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사천과 진주를 비롯해 우주항공 방산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집적지로 평가받고 있는 경남. 우주항공청은 물론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본부, 기품원과 국기원 등 전략산업 관련 기관도 밀집해 있습니다. 이들을 한데 모아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글로벌 우주항공 방산의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기관과 지자체, 군과 방산업체, 연구기관 등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를 이끄는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경상국립대 경남우주항공 방산과학기술원 가디스트가 넥서스 2025 우주항공 방산 전략 아카데미를 개설한 겁니다. 정부 출연연구소, 산업체, 지자체, 또한 그 정부 부처의 이제 카사, 우주청과 같은 기관들과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가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우주항공 방산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경남, 진주, 사천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학 연관군을 잇는 전략 허브로 또 이들을 한데 묶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역할을 하게 될 아카데미. 전략 산업을 이끌 리더들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방산의 핵심적인 지자체고요. 우주항공 방산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가장 현업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가디스트와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외에도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방산기업이 함께 마련한 이번 아카데미. 세계 최대의 글로벌 방산기업 중 하나인 록히드 마틴에서도 다시 한번 경남을 외치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까지 계속 서로 협력을 해서요. 궁극적으로는 이 교육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경상국립대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우주항공 방산의 전문 대학과 손을 잡고 아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방산의 메카인 경남에서 진행되는 우주항공 방산 전략 아카데미. 첫날 입학식 이후 이어진 특별 강연에선 글로벌 방위산업의 미래와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에 대한 비전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이 명예퇴임을 신청해 오는 10월 31일자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차 부시장은 1992년 거제시에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후 경남도 교육정책과장, 함양군 부군수,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등을 거치며 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차 부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함안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해군이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에 이어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입법 예고 조례안은 기본소득의 목적과 정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은 지역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경남도의 시범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된 3가지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화면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 캠페인 확산.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자는 범도민 서명운동이 6만 명을 넘기며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사천시와 경남도뿐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진에어, 카이 등 주요 기관과 기업도 대거 참여해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국제공항 승격은 우주항공 산업 발전과 글로벌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진주 전세 사기 피의자 부산서 검거. 진주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피의자가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1명, 피해 규모는 8억 원이 넘으며 경찰은 여죄 여부와 추가 피해자를 조사 중인데요.
피해자들은 숨겨진 재산 환수를 기대하며 사건의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진주성 내 친일 인사 비석 정리 착수. 진주시는 진주성 내 친일 인사 비석을 철거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후손이 확인되지 않는 비석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거쳐 안내판을 세울 예정입니다. 한편 진주성 외에도 친일 비석 정리도 순차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경남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복구 사업에 나섭니다. 공정계약과 신속 추진, 피해 재발 방지를 3대 원칙으로 295개소 지방하천에 대한 복구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하천 제방 보강과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하천 치수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LH와 함께하는 한가위 이웃과 정나누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와 LH 직원들은 관내 취약계층 34세대에 과일과 참기름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LH 경남지역본부 진주하천사업단과 경남 서부권 주거복지지사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기탁하며 마련됐습니다. 제16회 진주시장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가 개회했습니다.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장애인 생활체육인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26일 문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장애인 탁구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과 공연 등 식전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 단식과 복식으로 종목을 나눠 진행되며 27일까지 양일간 치러집니다. 남해군이 나름이 동행케어와 경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병원 동행 매니저 사업은 보호자 부재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매니저가 동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해당 업체가 수행할 예정으로 병원 동행 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복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유학생들은 경상국립대 예절교육관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예절 교육과 전통 놀이 등을 체험했습니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매년 명절마다 유학생의 적응을 돕고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밀양 캠퍼스 일부 학과의 통폐합을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사전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학교 측은 학생 수 감소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대학교가 2026학년도부터 일부 학과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밀양 캠퍼스의 나노과학기술대학과 생명자원과학대학 등 5개 학과를 부산과 양산 캠퍼스로 이전하거나 통합한다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매년 140여 명이 줄게 되는데 4년 뒤에는 전체 학생 수 1,500여 명에서 40%가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대학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 대학으로서는 큰 고민이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통폐합 소식에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밀양 캠퍼스 자체가 지금 인구도 많이 없고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학생들도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학생들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이전을 하고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은 개인적으로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곳은 밀양 캠퍼스 인근 원룸 밀집 지역입니다. 학과 통폐합으로 신입생 수가 줄게 되면 이곳의 공실률은 더 높아지고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걸 당장에 건물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공실이 생기다 보면은 유지 관리도 힘들 거고 해서 머리 아프네요. 밀양시도 부산대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합의 없는 구조조정은 지방대학의 존립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부산대와 밀양대 통합 이후 삼랑진으로 학교가 이전했을 당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된 전례가 있는 만큼 부산대의 학제 개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과 개편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우리시 핵심 산업인 나노산업 관련 학과 폐지는 밀양시의 특화산업 육성 전략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립대인 부산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촉구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이 단순한 학과 개편을 넘어 지역 경제와 균형 발전 문제로 번지면서 지역 사회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음료수 캔 크기의 교육용 위성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캔 위성 경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고등부와 대학부로 나눠 진행되는 캔 위성 경연 대회에선 경상국립대 가위바위보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캔 위성 경연 대회는 우주항공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동 차인바이오 진흥원이 24일 하동차 제조업협회와 정기 교육을 가졌습니다. 협회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엔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진흥원 품종 육성 방향과 제다 기술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습니다. 교육 이후엔 진흥원 연구 성과 소개와 가공 공장 견학 등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4시쯤 함양군 마천면 칠성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등산로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말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흐린 하늘 보이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가끔씩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와 함께 일요일 한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에 특별한 비 소식은 없지만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기온은 진주 19도에서 27도, 하동 21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광주는 오후에, 제주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0도, 부산 21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 분포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흐리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샘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23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9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고 난 뒤 다음 주부터는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최저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